(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전국 4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11.6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금정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1대1로 맞붙었습니다. 부산시가 2030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한 이후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도도 제한 규제가 풀리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해제됐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전면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일부 인기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기 주거 지역과 비인기 주거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초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전국 4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11.6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현재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한식 기자. 현재 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금정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한가했지만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누적 투표율은 43.3%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율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율은 지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와 선거 때와 비슷한 20.63%를 기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지난 6월 구청장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지난 9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7번을 보수 정당이 승리한 만큼 보수 지지세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야권 단일화 여파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위기입니다. 이번 투표는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밤 늦게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당장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금정구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2030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한 이후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고도 제한 규제가 풀리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해제됐기 때문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서 전면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망향로 일원을 비롯한 원도심 산복도로 주택가입니다. 한눈에 봐도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빈집까지 늘어나며 슬럼화가 심각합니다. 곧 무너질 듯한 외관의 공동주택에서는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바뀌는 다른 지역 주거지와 달리 과거에서 시간이 멈춘 산복도로 주택가. 주민들은 지난 1972년 건축물 높이를 법적으로 제한한 고도 제한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노면 이하의 산복도로 고도 제한으로 인해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은 증축을 하고 싶어도 증축할 수 없는 실정이며 높이를 올릴 수 없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도 재건축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운대는 다 올라가고 우리는 잡아놓고 앞으로도 또 만약에 안 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진짜로. 어떤 분은 50년 전에 우리 재산 가치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번에 발표한 2030 도시계획 재정비안에서 원도심권 전체 25개 고도지구 대상지 중 제한이 완화된 곳은 9곳뿐. 이마저도 높이가 2m에서 최대 8m까지 완화되는 데 그쳤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16일에는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고도 제한 전면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고도 제한 규제 전면 해제는 주민분들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로 부산의 발전이 정체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전면적인 고도 제한 해제를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실효성이 낮은 고도지구 지정보다는 인구 감소 시대에 부응하는 삼복도로 이르래 테라스 주택단지 조성을 비롯한 삼복도로 맞춤형 특화된 가칭, 삼복도로 도시 설계 지구와 같은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에서는 50년 전 군사시설과 항공권을 보호하고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더 이상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도화선이 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탓일까요? 항쟁의 중심지였던 마산에서조차 항쟁의 역사와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유신 독재에 반대한 최초의 항거인 부마 민주항쟁이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항쟁의 불꽃은 인근 마산으로 번졌고 5일 동안의 시위는 정권 분열을 촉발하면서 유신 독재를 끝내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으로 불리는 부마 항쟁. 하지만 45년이 지나면서 항쟁의 구심점 역할을 한 마산에서조차 잊혀가고 있습니다. 항쟁의 시작점인 경남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부마 항쟁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항쟁 자체를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방금 알았어요. 부마 민주항쟁이란 게 저희 학교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것 자체도 방금 알았고. 항쟁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 내용 정도였습니다. 그 유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남 마산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부마 항쟁을 기억하고 알려야 할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탓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 후 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와 정치권 등 주요 인사가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장관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시장 등도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형식적인 행사로 부마 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심계승을 하면 미래 세대의 무엇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고 단체가 있으면 그거를 자꾸 이제 시민들 속에서 그 당시에 그런 역사와 그때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정신을 계승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좀 아쉽지 않았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뜨거운 저항. 부마 항쟁의 역사를 알리고 계승해야 할 노력이 절실하지만 무관심 속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에서도 제45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부마 민주항쟁 관계자와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마의 불꽃, 시대를 넘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는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 부산대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쓴 영상 메시지와 부마항쟁 창작 뮤지컬 공연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6번째를 맞았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 가격이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하락세인데요. 오늘 부동산 돋보기에서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강정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얼어붙었던 부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훈풍이 스며드는 분위기였는데 하락폭은 줄었지만 또 다시 하락세입니다. 어떤 흐름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예, 아직까지 서울과 수도권과 비교해서 상승 분위기는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긴 않지만 일부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띠고 있고, 여기에다가 해운대구나 수영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으로 반전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반전되는 지역이 조금 더 주변 인기 주거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따른 그 금융 비용 감소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수요 및 투자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 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지금 같은 침체 분위기는 다소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역시 서울 또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체된 전반적인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꿀 수는 없을까요? 아직까지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 제2의 도시로서 발전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서울과 유사한 주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지방 도시라고 생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경제 체력이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최고로 지금 성장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약한 경제 체력으로 인해서 부산 지역의 전체적인 그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인구 구조 감소, 경제 체력이 약화된 것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인기 주거 지역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인 회복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회복이 매우 더디거나 정체 현상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도 부산이 부산 지역 내에 가장 싼 주택의 평균 가격과 가장 비싼 주택의 평균 가격이 6.6배 이상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와 6대 강역시 중에서 지역적 주택가격 편차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를 입증하고 있고, 이 격차가 점점 확대되면서 초양극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수영구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꽤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인기 주거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가격과 관계없이 그 입지에는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지 못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면서 인기 주거 지역의 그 청약 경쟁률은 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유지하고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더라도 발전 가능성, 입지, 그리고 조금 인기 주거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라고 판단된 지역은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청약에 나서는 것들을 좀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과 더불어서 청약 분양 시장도 여전히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대학원 강정규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하려면 활주로 확장과 개항에 맞춰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부산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보완과제 시민토론회에서 현재 계획된 활주로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며 중장거리 항공편과 대형 화물기를 처리하기 위해 활주로를 60m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공항 접근 교통망도 조기 구축되지 않으면 여객과 화물의 혼잡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공사의 4차례 유찰 문제도 지적하며 2029년 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연계 교통망과 함께 공항이 도시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